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제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에게서 말이에요. 사흘간의 부산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여행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 미선이를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호텔 화장실에서 들은 그 통화 한마디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준호 오빠가 아들이니까 다 우리 거 될 텐데. 이 한마디가 제 귀에 들린 순간 제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여러분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미선이와 처음 만난 건 벌써 1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60 초반에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준호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누구를 소개한다고?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이번 주말에 한번 뵙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준호가 어떤 여자를 사귀고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집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아이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준호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미선 씨예요. 준호 뒤로 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는 준호 어깨 정도 되는 적당한 키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도 곱상했어요.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때 미선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는데 미선이는 정말 소박하고 수수했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서 들어와. 아가야. 저는 일어나서 미선이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은 미선이를 보니까 정말 얌전하고 순해 보이더라고요. 손을 무릎 위에 포개서 놓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아이고, 그 자식이 뭘 그렇게 말했다고. 부끄럽구나. 아니에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런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남편 없이 준호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20살이 된 애가 그런 걸 다 이해해 준다니. 그때부터 저는 미선이를 친딸처럼 여겼어요. 사실 저한테는 딸이 없거든요. 준호 하나뿐이라서 항상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선이가 딸 같은 존재가 되어준 거였어요. 무엇보다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둘이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미선이는 준호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듣고 준호는 미선이가 뭔가 불편해하지 않나 계속 살피고 그랬어요. 미선아, 물이라도 한 잔 드려? 아,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이미 주스 사왔어요. 그래도 집에 온 김에 뭐라도 좀 먹고 가야지. 준호야,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깎아서 내와라. 그때 미선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아니야, 미선아. 손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머님,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준호 오빠 덕분에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미선이는 부엌으로 가서 사과도 깎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물수건까지 갖다 주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깎은 사과 맛있나요? 아이고, 정말 맛있다. 미선이가 마음씨가 고와서 사과도 달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저 사과 깎는 거 서툴러서 걱정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우리 준호?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부수고 다녔어. 정말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차분하고 신중하거든요. 그래? 미선이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나 보네. 아니에요. 준호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이런 식으로 미선이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글쎄, 달볶음탕을 좋아하더라. 어릴 때부터 매운 걸 잘 먹었거든. 그럼 다음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볼게요. 미선아, 그럴 거 없어. 아직 젊은데 그런 걸 왜 벌써부터. 어머님, 저는 준호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선이가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미선이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머님, 저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니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미선이. 엄마가 있어줄게. 앞으로는 엄마가 내 어머니야. 어머님, 정말요? 저 이제 어머님 딸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모녀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더욱 미선이를 아껴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가 돌아간 후에 준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미선이 어떠세요? 괜찮죠? 정말 좋은 아이구나.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정말요? 다행이다. 미선이가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왜 걱정해?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를 어디서 구하겠니? 미선이가 어머님을 처음 뵙기 전에 정말 떨었어요. 만약에 어머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정말 착한 아이야. 그때 준호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가 좋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 미선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오늘도 와서 어머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하신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도 미선이가 좋아.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야. 그날부터 미선이는 정말 자주 저희 집에 왔어요. 연애 기간 내내 미선이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희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봤고,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제사 준비도 도와줬어요. 특히 저한테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미선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서 감기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선아. 별거 아닌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니? 어머님, 감기는 빨리 낫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약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미선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열이 있으시네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다, 미선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친딸도 이렇게까지 챙겨주기 어려운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해주다니. 그때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순호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웃집 김말자 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 며느리 될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안 좋아한다는데 우리 미선이는 달라. 시어머니 안부까지 이렇게 챙기는 애가 어디 있겠어. 그래? 그럼 정말 복 받은 거네. 순옥 씨 참 복이 많네. 정말. 그래. 우리 미선이는 천사 같은 애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잘 만날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요. 시장에서 만난 다른 아주머니들도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순옥 씨, 며느리 될 애가 참 착하다더라? 응. 정말 착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챙겨줘. 부러워라. 우리 큰며느리는 명절 때만 와도 인상 쓰는데 미선이는 오히려 일찍 와서 도와주려고 해. 정말 고마운 아이야.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선이는 저를 어머니처럼 의지했어요. 예복 고르는 것부터 식당 정하는 것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걸 저와 상의했거든요. 어머님, 이 드레스 어떠세요? 너무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웨딩드레스 샵에서 미선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저한테 먼저 의견을 구한다니. 아니야, 예쁘다. 신부가 예뻐야 신랑이 좋아하지.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안심이에요.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 미선아.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선이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어머니보다 시어머니인 저를 더 믿고 따르는 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특히 미선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의견을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미선아, 그럴 거 없어. 내 결혼식인데.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미선이 정말 고맙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가 식전에 저한테 따로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호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도 정성껏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엄마도 너 잘 챙겨줄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진짜 어머님 딸이에요. 그때 미선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미선이 아버지도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사돈, 우리 미선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사돈이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이가 사돈을 정말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저도 미선이를 정말 아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신혼생활 초기에도 미선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저희 집이 조금 전통적인 편이라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많았는데 미선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다 맞춰줬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놓고 가고 특히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매번 올 때마다 파스도 사다 주고 마사지기도 사다 줬어요. 어머님, 이거 허리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매일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미선아. 뭐 이런 비싸 보이는 것까지. 마음만 받을게.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님밖에 없는데 아프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친딸도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을 텐데 며느리가 이렇게 해주다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있었어요. 미선이가 저희가 어머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미선이는 정말 세심한 아이였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워서 관절이 안 좋으시죠? 이 찜질팩 한번 써보세요. 미선아,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어머님이 추운 날에는 허리를 자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신가 보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작은 습관까지 다 관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섬뜩하기도 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미선이가 새벽부터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가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미선이는 오히려 일찍 와서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새벽 5시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미선아, 너무 일찍 오지 마. 신혼인데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 우리 미선이 정말 고맙다. 그때 새벽 5시에 오면 저랑 둘이서 제사 준비를 했거든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고, 그런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마치 친딸과 함께 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이 나물간이 어때요? 좀 더 넣을까요? 아니야. 딱 좋다. 미선이가 손맛이 좋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미선이가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 다 됐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미선이가 특이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준비하는 걸 보시면. 그럴까? 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정성껏게 모셔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미선이가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순옥이 참 복이 많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정말, 그래. 나도 부러워 죽겠어. 미선이가 참 착하더라.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는 것 같아. 순옥 씨, 미선이 같은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해? 우리 아들도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미선이는 정말 특별한 애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잘 만났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가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미선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순옥 씨는 정말 복받은 거야.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만 와도 인상 쓰는데 우리 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봐. 미선이는 다르구나. 시어머니 말씀을 어찌나 잘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미선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새삼 느꼈어요. 아들 준호도 결혼 후에 더 다정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미선이가 준호를 잘 챙기니까 준호도 저한테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아픈 데 없으시죠? 응, 괜찮다. 미선이가 잘 챙겨줘서. 미선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맨날 어머님 이야기만 해요. 정말? 네.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항상 생각한대요. 그래? 우리 미선이가 그렇게까지. 어머님, 미선이가 어머님을 친어머니보다 더 아껴요. 어머님 건강 관리하는 것도 미선이가 다 챙기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아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준호야, 미선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라.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미선이가 더 기뻐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 10년 동안 미선이는 정말 한결같았어요.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고 효도해주고 저는 미선이를 친딸보다 더 아꼈어요. 실제로 저한테는 딸이 없거든요. 준호 하나뿐이라서 며느리가 딸 같은 존재였어요. 미선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준호보다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옷을 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원피스 어떠세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백화점에서 옷을 보다가 미선이가 연분홍 원피스를 들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쁘다. 미선이한테 잘 어울려. 색깔도 미선이랑 딱 맞고. 그럼 이걸로 할게요.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안심이에요. 미선아, 네가 좋아하는 걸로 사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특히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미선이가 더욱 신경 써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도 미선이가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거든요. 어머님, 이 나물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맛보세요. 고맙다. 미선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머님, 당뇨는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고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당뇨 관리를 도와줬어요. 혈당 측정기 사용법도 알려주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따라가 줘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함께 들어주고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같이 산책해요. 미선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어머님, 혼자 하시면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운동이 필요해서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미선이와 나눈 대화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어머님, 요즘 혈당은 어떠세요? 조절 잘 되고 있어요? 응, 괜찮아. 미선이가 챙겨줘서 약도 빼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 그래도 가끔 체크해 봐야 해요. 어머님, 혈당 측정기 가져오셨어요? 아니야. 집에 두고 왔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제 건강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약 먹는 시간이 되면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미선이가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혈당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매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어머님, 어지러우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혹시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매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좀 이상하긴 했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선이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미선이가 조금씩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어머님, 요즘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실버타운이 뭐니? 어머님 또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왜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선아, 나는 아직 그런 곳 갈 필요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어머님,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싫어. 내 집이 제일 좋아. 어머님, 요즘은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호텔 같은 데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미선이가 유난히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실버타운을 권하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선이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요. 어머님,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항상 위험하다, 힘들다, 외롭다는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미선이가 여행을 제안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둘이서 여행 한번 가요.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로요. 갑자기 무슨 여행? 어머님이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저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며느리랑 여행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미선이가 계속 권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볼게요. 좋은 호텔도 잡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보고요. 그럴 거 없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가주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추억 만들고 싶어요. 추억. 네.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하는 추억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미선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짧게 이틀 정도만?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재밌게 다녀와요. 미선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거니? 부산은 어떠세요? 바다도 보고 온천도 하고요. 부산이면 좋겠다. 바다 본 지도 오래됐어. 그럼 부산으로 정할게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여행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미선이는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호텔도 예약하고 관광지도 찾아보고 맛집도 알아보고 심지어 제가 좋아할 만한 기념품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어머님, 부산에서 유명한 멸치젓이 있는데
집에서 드시라고 사올까요? 그래. 좋다. 미선이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 무릎 보호대도 꼭 착용하세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 무릎 다치시면 안 돼요. 미선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행 짐을 싸는 것도 미선이가 도와줬어요. 어머님, 약은 챙기셨죠? 당뇨약이랑 혈압약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응, 챙겼어. 그리고 편한 신발로 신으세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요. 알겠다. 혹시 참을미하시면 이 약 드세요. 미리 준비해뒀어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줬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추우시면 이 카디건 입으세요. 바닷가는 바람이 셀 수 있어요. 응, 고맙다. 그리고 이 선크림도 꼭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 안 하시면 피부가 탈 수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미선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갈 거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약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 알겠다. 미선아, 고맙다. 어머님,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정말 재밌게 보내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나도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랑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이가 정말 일찍 왔어요. 제가 아직 준비를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차 안에서 드시라고 과자도 샀어요.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 가방에 약이랑 필요한 것들 다 넣어놨어요.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셔야죠. 그래도 미선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짐이 될까 봐 걱정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부산행 기차에서도 미선이는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어머님, 물 드세요. 목 마르시죠? 어머님,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달콤해서 좋으실 거예요. 어머님, 혹시 춥지 않으세요?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승객들이 봐도 정말 사이좋은 고부지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부러워요. 그러게요. 요즘 보기 드문 효부예요. 저도 며느리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어요. 남들이 봐도 우리가 사이좋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요. 미선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잘해줘서.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미선이 표정이 정말 진심 같았어요. 눈빛도 맑고 목소리도 따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선이가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해운대였어요. 바다를 본 지 정말 오래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어머님,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시원하시죠? 응, 정말 좋다. 바다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인다. 어머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한 장 찍으시면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미선이가 열심히 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여러 장씩 찍어주면서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요. 미선아, 그만 찍어라. 부끄럽다. 어머님, 이 사진들 아버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해운대에서 산책도 하고 모래사장도 걸어보고 바다 내음도 맡아보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어머님, 발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걸었는데. 괜찮다. 바다 구경하니까 발 아픈 줄도 몰랐어. 그래도 조금 쉬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바다 구경해요. 미선이가 제 컨디션을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미선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보셨어요? 글쎄, 아마 아버님이랑 신혼여행 갔을 때였나?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 그때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어머님, 아버님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 과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점심은 유명한 횟집에서 먹었어요. 미선이가 미리 알아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회가 정말 싱싱하다고 해요. 많이 드세요.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님, 여행 와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계산은 제가 하도록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손님이시니까 어머님이 하세요라고 하면서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접받는 게 맞으니까요. 미선아, 회가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찾았니? 인터넷에서 후기 찾아봤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곳으로요. 고맙다.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제 입맛까지 생각해서 음식점을 고른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미선이가 제가 카드로 계산할 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드를 꺼낼 때나 비밀번호를 누를 때 곁눈질로 보더라고요. 오후에는 용두산공원에 갔어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여기서 한 장 더 찍어요. 배경이 정말 좋네요. 미선이는 계속 제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셀카도 찍고 그랬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미선아,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어머님, 저도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저의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놔야겠다. 어머님, 저도 이 사진 프린트해서 집에 걸어둘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은 호텔 근처 음식점에서 부산 명물인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미선이가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해서 간 곳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미선아, 맛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찾았니? 여행 가이드북에서 봤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요. 그래? 정말 맛있다. 집에서도 이렇게 끓여봐야겠어. 어머님, 레시피 물어볼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식당에서 나오면서 미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과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네요. 나도 즐거웠다. 미선이 덕분에 좋은 하루 보냈어. 어머님, 내일도 재밌는 곳 많이 가요. 그래, 고맙다. 호텔도 정말 좋았어요. 미선이가 예약한 곳인데 바다가 보이는 객실이었거든요. 어머님, 어때요? 바다가 보여서 좋죠? 정말 좋다. 미선아, 고생 많았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다행이에요. 내일도 재밌는 곳 많이 가요. 그래, 고맙다. 첫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미선이랑 바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정말 딸이랑 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네요. 그러게, 집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는데 어머님도 가끔은 이렇게 쉬셔야 해요. 항상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미선이가 이렇게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어요. 둘째 날도 아침부터 즐거웠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미선이가 오늘 일정을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오늘은 감천문화마을 가볼까요? 정말 예쁘다고 해요. 그래. 네가 좋다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그리고 오후에는 태종대도 가보고요.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니 저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편했어요. 감천문화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게 마치 외국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미선이가 또 열심히 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도 많이 찍고요. 미선아,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나중에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놔야겠어. 어머님, 저도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저희 추억이 될 거예요. 점심도 현지 맛집에서 맛있게 먹고 오후에 태종대도 갔어요. 바다 절벽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공기 정말 좋죠? 많이 마시고 가세요. 정말 좋다. 미선아, 내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 건 첫날부터 그랬는데 통화하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전화가 오면 저한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작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미선아, 누구야? 전화 많이 오네. 아, 그냥 친구예요. 여행 잘 다니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참 관심이 많네. 네. 제가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했더니 어떠냐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니까요. 하지만 전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미선이는 저한테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미선아,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니?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아니에요, 어머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이 표정이 조금씩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준호한테서 온 전화야? 아니에요. 준호 오빠는 회사에서 바쁠 텐데요. 그럼 누구야? 그냥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통화 시간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미선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미선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화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나 봐요. 응. 여행은 잘 가고 있어. 특별한 일은 없고.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화였어요. 친구한테 여행 근황을 알려주는 정도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힘들어 죽겠어. 갑자기 톤이 바뀌더라고요. 뭔가 힘들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궁금해졌어요. 온종일 붙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하니까.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더 들어봤어요. 정말 지쳐. 맨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이때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해준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짜증나는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러게 말이야. 괜히 여행 가자고 했나 싶어. 괜히 여행 가자고 했다고요? 그럼 이 여행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계획대로만 되면 말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대체 뭘 참는다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생각보다 까다로우셔. 이것도 아프다, 저것도 아프다 하시고, 걸음도 느리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미선이가 챙겨주는 게 미안해서 별말 안 하고 다녔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그래도 참아야지 뭐. 참아야 한다고요? 저를 참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동안 저를 챙겨준 것도 다 참으면서 한 일이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시긴 한 것 같아.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왜 갑자기 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카드로 계산할 때마다 한도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시더라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선이가 제 카드 사용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역시 땅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르네.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미선이가 제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 그래서 더 잘해줘야 하는 거야. 더 잘해줘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하면 지금 좀 고생하는 게 뭐 대수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상속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10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신 것도 다 제 재산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어차피 우리 준호 오빠가 아들이니까 다 우리 거 될 텐데. 이 말이 결정타였어요. 제 재산이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나중에 외로우시면 요양원도 알아봐 드려야겠어.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최근에 자꾸 실버타운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물론 좋은 대로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니까 더 좋으실 거 아니야? 자기들도 편하다고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 자기들이 편해진다는 뜻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모시는 게 불편했다는 말인가요? 응. 그렇게 하자. 어차피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기 힘들다고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 괜히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눈치채면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인가요? 응. 알겠어. 그럼 내일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 내일 돌아가서 다시 얘기한다고요? 저에 대해 무슨 계획을 더 세우고 있다는 건가요? 아무튼 이번 여행으로 어머님이 나를 더 믿으시게 된 것 같으니까 성공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이 저로 하여금 미선이를 더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응. 이제 슬슬 단계적으로 진행해야겠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요?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래, 천천히 하자. 어머님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에. 완전히 자기들 편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자기들 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TV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재밌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더 섬뜩했어요. 방금 전까지 제 뒷담화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다니.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그러시구나. 어머님, 오늘 많이 걸으셨으니까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그래, 그럴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미선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미선이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선이가 자주 어머님,
건강 관리 잘하세요라고 말했던 것.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유난히 걱정하는 척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까지.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저를 혼자 두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면 집도, 땅도, 모든 재산이 고스란히 미선이와 준호 몫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준호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미선이가 우리 준호 오빠가 아들이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치 준호와 상의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니야. 우리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미선이 혼자 생각하는 일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이가 깨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조식 먹으러 가야 해요. 응, 알겠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걸 미선이도 눈치챘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은 일정을 좀 줄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가식이었구나. 진짜로 제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었겠죠. 조식을 먹으면서도 미선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자갈치 시장도 가고 용두산 공원도 다시 가볼까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사드릴게요. 선물이라니. 제 돈으로 사주면서 무슨 선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제 대답이 어제와 많이 달라진 걸 미선이도 느꼈나 봐요.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에서도 미선이는 계속 이런저런 것들을 사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 젓갈 맛있어 보이네요. 사드릴까요? 아니다. 집에 있는 것도 많아. 그럼 이 건어물은 어때요? 건강에도 좋다는데. 됐다. 무거우니까 그냥 가자.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미선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미선이가 사주겠다는 걸 안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어제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혹시 어디 편찮으시거나 피곤해서 그래. 빨리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까 미선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저는 대충 대답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응. 다음에 또 어디 가요? 제주도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미선이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좋았다. 미선이가 잘 챙겨드렸죠?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미선이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통장과 인감도장을 따로 보관하고 카드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휴대전화에는 통화대화 자동녹음 기능을 켰고 중요한 대화는 별도로 백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미선이가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며칠 후 정말로 미선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만약에라도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바로 이거였어요. 부산에서 들었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선아, 나는 아직 건강해. 걱정하지 마.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미선이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정말로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요양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니? 나는 아직 그런 곳 갈 필요 없어. 어머님,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본다고요? 그럼 언젠가는 저를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이 확실하다는 뜻이네요. 나는 그런 곳 안 가.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요.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싫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미선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정말로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곳 한번 보세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요. 팸플릿을 보니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셈을 알고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미선아, 나는 아직 그런 곳 갈 나이가 아니야. 어머님, 나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환경이라고요? 집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겠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미선이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고요.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네, 어머님. 너는 엄마를 진짜로 좋아하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미선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진짜로 좋아하죠. 그럼 엄마 재산에는 관심 없고? 이때 미선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들었던 그 통화 내용 때문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을 돈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선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너도 솔직하게 대답해라. 네, 어머님. 부산 여행 갔을 때 네가 화장실에서 한 통화, 엄마가 다 들었다. 순간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미선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다 들으셨다면 할 말 없어요. 적어도 변명이라도 하거나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자기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도 자식들한테는 재산 물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과 미선이가 저를 속이고 이용한 것을 같다고 생각하다니. 그래. 내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 해. 하지만 그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식한테 말이야. 어머님. 10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재산만 노린 사람한테가 아니라.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부산에서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을 생각하면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미선아,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안 돼.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준호한테도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미선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준호 오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준호가 판단할 일이야. 어머님, 제발요. 준호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미선아, 이미 늦었어.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 이 질문에 미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몇 년 전부터요. 준호 오빠 월급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로 작정한 거구나. 어머님, 이용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이 질문에는 미선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말이 모순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선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동안 속인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지.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어머님을 속이고 이용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제서야 미선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정말 달라질게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실게요. 미선아, 이미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간 자리가 남아. 어머님,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미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정말 모르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선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부산 여행 갔을 때 미선이 통화하는 걸 엄마가 들었어.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들었던 모든 내용을 준호한테 자세히 말해줬어요. 미선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미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엄마가 직접 들었어. 그럴 리가. 미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준호도 점점 믿게 되더라고요. 특히 미선이가 한 말들을 정확히 전해주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네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선이가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네요. 준호가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준호야, 그런데 너는 미선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니? 어머니,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 미선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다 말씀하셨죠?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오빠, 저도 설명할 게 있어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다만 어머님이 너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미선아, 그럼 내 재산 이야기는 뭐야? 나중에 다 너희 거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어머니 걱정해서 한 말이야. 준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오빠,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인 것이라고요?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네요. 미선아,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준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오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가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저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해요.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재산이 전혀 없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이 질문에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죠. 오빠,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몰아세운다고? 사실을 묻는 거잖아. 저도 생활이 힘들었어요. 오빠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준호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럼 그때 나한테 말하지 왜 어머니를 속였어? 오빠한테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야? 오빠, 어차피 오빠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미선이를 보니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미선아, 나도 어머니 말씀에 동의해. 이 집에서 나가. 오빠, 나도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준호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준호가 저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잖아. 오빠,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어머니를 속였어? 이 말에 미선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미선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거니? 오빠,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미선이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어머님을 속이고 이용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도 너무 늦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미선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저한테도, 준호한테도요. 하지만 저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변할게요. 미선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10년이라는 시간이 기회였어.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어머님, 그건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부산에서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이런 대화를 계속 반복했지만 미선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변명이 따라붙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과 속이는 건 다른 문제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니? 이런 질문에는 미선이가 답변하지 못했어요. 결국 미선이는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미선아,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했잖아.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내 재산을 노렸잖아. 어머님, 미선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미선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준호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미선이 측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부산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미선이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준호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선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있고 미선이가 제 재산을 조사한 흔적들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선이가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까지 조사했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도 다 정리해뒀어요. 그럼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니. 변호사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증거가 명확해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통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준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변호사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동기가 불순했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혼 과정에서 미선이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났어요. 미선이가 저희 가족 상황을 정말 자세히 조사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머니, 미선이가 어머니 친구분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물어봤다더라고요. 정말? 네. 김말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미선이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혼자 살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구나.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더라고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미선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준호가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선이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중에 진심은 얼마나 될까? 준호도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미선이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미선이를 제대로 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준호야, 오히려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됐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준호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저는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니까요. 미선이가 없어진 후에 저는 제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어머니. 이 집은 너한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려고 해. 어머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집만 있어도 충분해요. 준호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역시 진짜 가족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준호야,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널 잘 키웠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어머니를 둬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는 정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 말이에요. 이혼이 끝난 후에 준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데려온 여자를 보니까 미선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수하고 소박했지만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반갑구나. 어머님,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 재산 상황 같은 거 궁금하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준호 씨를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준호 씨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제가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이런 대답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선이처럼 과도하게 잘해주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대해줬어요. 어머님,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저는 미선 씨처럼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믿음이 갔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이제는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미선이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다면 저는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부산 여행에서 우연히 들은 그 통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덕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웃분들과 더 많이 어울려요. 미선이가 있을 때는 며느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순옥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어? 그럼 섭섭하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며느리와 이혼한 걸 섭섭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옥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됐다고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래요. 가짜 관계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요. 순옥 씨, 오늘 책 다 읽어오셨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주인공이 배신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부분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경험을 떠올리곤 해요. 저도 배신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순옥 씨는 경험이 많으셔서 책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이 먹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네요.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더 현명해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가족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곤 해요. 순옥 씨, 저희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자꾸 제가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요양원을 권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해 드려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속셈이요? 글쎄요. 그냥 조심해서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는지,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나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곤 해요. 순옥 씨, 말씀대로 살펴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 제 통장이나 인감 있는 곳을 자꾸 물어봐요.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 보람을 느껴요. 가끔은 미선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 산 사이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니까요. 며칠 전에는 길에서 미선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어머님. 미선이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잠깐만요. 미선이가 제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국 미선이가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준호야, 오늘 미선이를 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 감정이 없더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미 다 정리된 일이야. 어머니, 그런데 미선이가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지나쳤어. 잘하셨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오히려 미선이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미선이 덕분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관계라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가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요.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산책할까요? 좋지. 날씨도 좋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복잡한 속셈 없이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에요. 어머니, 미선이랑 살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지금이 훨씬 좋아. 마음이 편하거든. 정말요? 응. 서로 속이지 않고 사니까 훨씬 편해. 어머니,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도 정말 좋은 아이예요. 미선이처럼 과도하게 잘해주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게 느껴져요.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야기해 주세요. 수진아, 네가 그렇게 진솔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수진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쉽게 믿지는 마세요. 특히 재산이나 돈 문제가 관련되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도 만약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잖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삶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게 그 증거예요. 비록 며느리는 잃었지만 진짜 아들을 다시 얻었고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가 미선이의 통화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제 직감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직감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직감이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미선이는 제 재산 때문에 저를 좋게 대했어요. 만약 제가 가난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사랑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준호는 제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도 기꺼이 찬성해줬어요. 자기 몫이 줄어드는데도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준호를 사랑해서 만난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관계에서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짜 관계에 속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